저만 나가야 되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나갈 수 있어요. 나가시는 법 궁금하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선거의 기회를 저만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숲이라고 하고요. 활동명은 미어캣이고 활동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 이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최근에는 2022년 이제 6월에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마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좀 더 과거에 이제 활동가를 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기가 되게 사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별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는 활동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얘기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냥 다 얘기해요. 아, 저 활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제 잘 치렀는데 모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비용도 어쩔 수 없이 좀 들었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 그냥 마냥 이제 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업사이클링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역 활동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활동을 하기 전이나 어떤 정당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사회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부하는 거랑 선풀을 단다는 뭐 응원의 글을 단다거나 그냥 그 정도였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있긴 했지만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회사 다니고 회사 그만두고 인디 밴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인디 레이블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이제 뮤지션 친구가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는데 같이 가볼래? 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거기도 잘 모르고 갔어요. 되게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유명한 가수가 그 공간을 매입했고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할 거니까 나가라는 통보를 이제 일방적으로 한 상태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면서 예술인들이 돌아가면서 뭐 전시, 공연, 뭐 퍼포먼스, 상영회 등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공간을 지켰던 곳이었는데요. 계속 가다 보니 거기에 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나 활동가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활동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아 이건 부당하다 이 공간을 지키는데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공간을 이제 지키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룻밤씩 자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바퀴 이제 돌고 응역들이 없으면 아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갔네요 하면서 다 같이 이제 아침밥을 먹고 거기서 그런 기억들이 근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뭔가를 해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학교, 회사 이런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공동체잖아요. 내가 원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그냥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간 건데 거기는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갔고 그 자발적인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자생적인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걸로 느껴졌고 그게 바로 연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라지 우장창창 뭐 아연포차나 이런 다른 곳에도 이제 연대를 하면서 이제 활동가를 시작하게 된 거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좀 사회 문제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뭔가 변화하는 데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좀 깨닫게 되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녹색 당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거의 처음 이제 활동가로 활동했던 경의선 공유지라는 공간에서 녹색 당원 분들을 만나서 녹색당 하실래요? 재밌게 해봐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정당에 가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른 채로 내가 사회의 변화나 또 운동에 관심도 있고 하니까 녹색당 괜찮아 보이는데 가입할까 해서 이제 정당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가입해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운영위원장도 되고 지역 활동도 제가 활발히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 나갈 생각이 없냐 마포에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구의회라는 이런 작은 지역 정치 안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역에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업무 추진비를 횡령한다던가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구정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런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감이 느껴져서 그래 지역에 사는 어떤 평범한 시민이 정치를 해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민 평범한 사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저희가 또 작은 정당이고 작은 캠프다 보니까 저도 같이 팀원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었죠. 그래서 뭐 사무실을 알아본다던가 계약하고 그 공간 청소하고 이런 일부터 해서 모금 열심히 연락하고 서류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 계속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서류 내고 검사 받고 다시 서류 수정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 어떻게 유세에 다닐까 동선도 짜고 되게 여러 가지 기획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또 회의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본선거 기간에는 정말 이제 빠듯하게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7시, 8시부터 인사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전에 한번 또 동네를 돌아다니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돌아다니고 본선거 기간에는 정말 잘 때 빼고는 주민분들 만나고 인사하고 유세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녹색당에서 그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서 청년 정치인 기본소득이라는 걸로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1월 달부터 30만 원씩 쭉 지급받아서 되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뭔가 지지를 해주는 느낌? 너 청년이니까 너가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잘 써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고 청년들의 어떤 그런 정치 문턱을 낮추려면 확실히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선거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청년 정치인들 기탁금이 조금 이제 낮아졌어요. 구의원은 원래 200만 원인데 저는 140만 원만 냈었고요. 그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선거를 하려면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단위의 돈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돈을 모아놓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면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모아져 있어도 이걸 위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돈은 아니고 되게 큰 액수잖아요, 청년들한테. 근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 않다. 사실 기존의 정치인들이 본인이 자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실 청년들은 일상적인 정치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먹고 살 돈을 자기가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상적인 정치를 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면은 그런 비용들이 사실 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요. 선거 전에는 제가 뭐 10년이든 뭐 20년이든 나가야죠 말했는데 선거를 치러보니까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선거는 더 많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 그냥 나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4년 뒤에까지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약간 그때 가봐야 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꼭 저만 나가야 되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나갈 수 있어요. 나가시는 법 궁금하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선거의 기회를 저만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경제적인 자유나 자립이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대학원에 가고 싶다. 어떻게 가요 대학원에? 돈이 얼만데. 주택 그 청약 저축하고요. 올해 초에 그 청년 희망 적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제가 50만 원으로 했더니 지금 빠듯해가지고 지금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축을 못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50만 원도 사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직장인으로 그 있을 때는 제 근로장려금을 받았었고요. 정말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덕분에 이제 예술로라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활동비를 좀 받기도 했었고 심리 상담도 받기도 했었고 사실 프리랜서를 했을 때는 그렇게 지원이 잘 알지도 못했고 프리랜서에 대한 그런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떤 프리랜서 사람들을 봐도 프리랜서여서 지원금 받았다 약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일하거나 예술인이거나 할 때는 그런 지원이 있지만 사실 프리랜서는 그렇게 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네일로를 했었어요. 그걸 타고 전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 투어를 했어요. 그걸 되게 요긴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대가 딱 정해져 있고 나이를 이제 벗어나면 네일로를 신청할 수도 없는 이 청년이 어디에서는 34세까지고 어떤 데서는 39세까지고 이런 게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가끔 헷갈리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일단 필요한 게 주거나 자산인 것 같아요. 친구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알바를 해서 이제 주거 비용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좀 지원 혹은 뭐 주거비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주거의 어떤 쾌적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햇빛이 잘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물이 잘 나온다거나 수압이 너무 뭐 약하지 않는다거나 통풍이 잘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집도 너무 좁지 않고 적당히 그냥 1인 가구와 제가 함께 하는 이제 반려묘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것뿐인 것 같아요. 월세를 지원하면 더 월세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지어진 어떤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그렇고 주거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좁아요. 4평 정도? 사실 4평, 5평이면은 정말 한 명 이렇게 몸 눕고 이제 빨래 이거 널고 하면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어쨌든 너희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줬으니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맞나? 최소한의 어떤 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소 주거 기준이 5평이나 6평이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1인 가구가 지속 가능하게 생활할 수 있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내가 생활 공간과 뭐 일하는 공간 아니면 사람들을 뭐 대접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살기가 쾌적할 텐데 그런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돈이 비싸지고 결국엔 선택지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취약한 주거 공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 사회에 어떤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회주택 아니면 뭐 협동조합 같은 거를 더 만들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공에서 주택을 지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방법은 거의 없다. 일을 어디까지 하고 나의 삶을 어떤 휴식은 어디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일만 하면 9to6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퇴근하면 이제 끝이겠지만 전 지역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균형 잡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행사가 있으면 이제 가게 되고 부르고 나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그래도 거절하는 연습 제가 이때는 피곤해서 좀 가기 힘들 것 같다.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거절을 좀 하면서 그나마 일과 삶과 활동의 밸런스를 적당히 맞추려고 최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 균형이 잘 맞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 워라밸은 돈과 시간이 많으면 잘 지켜집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활동을 하기 전에는 진짜 그런 고립감이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교를 나오고 취직하고 근데 이 관계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관계들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치관에 기반한 관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치관 기반한 대화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약간 계속 저는 아웃사이더처럼 이제 살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생태적인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인권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그 고립감은 거의 사라지고 사람들이 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재밌게 뭔가 해보고 고민도 나누고 집에서 초대하고 그런 사회적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제도가 내 삶을 이렇게 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진 않아서 저는 한 8대 2 정도? 그래도 어쨌든 뭐 근로장려금이라던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술로 활동도 해보고 이런 지원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흔들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이 아닌가 하면서 흔들리면서 저는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인생이라는 길이 있다면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혹은 뭐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떤 삶을 지향할 건지, 구체적인 방향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큰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많이 대화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중심축이 아닐까? 좀 뭐 흔들리고 저렇게 하더라도 내 지향점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허니비라고 하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그 기간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서 그 씨앗이 지금 자라서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